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그 도깨비는 매일 밤 산속에서 춤을 추고 나무꾼들이 지나가면 장난을 치곤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용감한 나무꾼이 있었으니 그는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무꾼은 도깨비의 소굴에서 특별한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그 물건은 행운과 재앙을 동시에 불러오는 도깨비의 보물이었다. 산속의 도깨비와 나무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곳에선 해가 지면 붉은 눈을 한 도깨비들이 나타나 나무꾼들을 놀래킨다는 이야기였다. 산을 오르던 나무꾼들은 도깨비들이 던진 작은 돌에 맞아 넘어지거나 등에 지고 가던 나무짐이 저절로 풀어지는 등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 도깨비들이 장난치는 거라더라. 마을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했고 날이 저물면 절대로 산에 머무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나무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돌쇠였다. 돌쇠는 크고 듬직한 체격을 가진 데다 겁이 없기로 유명했다. 도깨비가 뭐라고 겁을내? 난 그깟 도깨비쯤은 안 무섭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용감함을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그를 걱정하기도 했다. 그놈의 용기는 도깨비를 화나게 만들지도 몰라. 그러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산에 올랐다. 어느 날 돌쇠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돌쇠는 커다란 나무를 베어 한참 지게에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그의 등에 명중했다. 어이쿠. 돌쇠는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대신 돌멩이가 날아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누구야? 누가 돌을 던졌어? 이 돌쇠의 나리가 가만 안 둔다. 하지만 숲은 조용했다. 돌쇠는 다시 나무를 지고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또다시 돌멩이가 날아왔다. 이번에는 나무짐을 짊어진 그의 허리를 정확하게 노렸다. 이놈이 진짜. 누가 그러는지 나와봐라. 돌쇠는 크게 외쳤다. 그러자 숲속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커다란 나무 뒤에서 키가 2배는 되어 보이는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는 붉은 피부에 뿔이 나 있었고 허리춤에 호리병을 차고 있었다. 허허, 사람 참 재밌네. 돌을 맞고도 화만 내다니. 도깨비는 팔짱을 끼고 돌쇠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돌쇠는 도깨비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너냐? 돌 던진 게? 그래, 재미삼아 던졌지. 근데 넌 왜 안 무서워하냐? 도깨비는 돌쇠가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자 흥미로워했다. 돌쇠는 도깨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가 무섭다고? 넌 그냥 크고 못생긴 놈이잖아. 도깨비는 돌쇠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못생겼다고? 사람들 말로는 도깨비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너도 별거 없네. 도깨비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너 재미있다. 보통 나를 보면 도망가거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넌 정말 다르구나. 어디 보자. 내 이름이 뭐냐? 돌쇠다. 산에 나무하러 다닌다. 그래, 돌쇠.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마음에 들었어. 도깨비는 돌쇠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앞으로 너랑 친구하자. 내가 좋은 거 하나 줄게. 도깨비는 허리춤에서 작은 방망이를 꺼내 돌쇠에게 건넸다. 이게 도깨비 방망이다. 이걸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나올 거야. 돌쇠는 방망이를 받아들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이냐? 한번 해봐라. 돌쇠는 방망이를 쥐고 땅에 힘차게 내리쳤다. 금 나와라 뚝딱. 순간 방망이에서 금덩이가 쏟아졌다. 돌쇠는 깜짝 놀라며 도깨비를 쳐다보았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허허, 마음껏 써라. 대신 욕심은 내지 마라. 도깨비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돌쇠는 금을 주워 담으며 신이 나서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도깨비의 방망이가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도깨비의 제안. 돌쇠는 도깨비 방망이 덕분에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 금덩이를 얻은 그는 마을로 돌아와 빚을 갚고 허름했던 집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다. 돌쇠가 금덩이를 얻었다더라. 산속 도깨비가 방망이를 줬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군거렸지만 돌쇠의 집 앞에 쌓인 금덩이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도깨비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방망이를 얻을 수 있지? 우리도 따라가 볼까? 하지만 돌쇠는 도깨비를 만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도깨비와의 우정을 떠올리며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다. 며칠 후 돌쇠는 다시 산에 올랐다. 나무를 하러 간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도깨비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혹시 또 좋은 물건을 줄지도 모르지. 돌쇠가 나무를 베고 있을 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돌쇠, 또 왔구나. 돌쇠가 고개를 돌리자 도깨비가 커다란 나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돌쇠는 반갑게 인사했다. 도깨비 나리 지난번 방망이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소. 도깨비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 마음에 들었나 보군. 하지만 말했지. 욕심은 내지 말라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덕분에 필요한 만큼만 얻었지. 도깨비는 돌쇠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 더 주마. 도깨비는 호리병에서 작은 방망이를 꺼내 돌쇠에게 건넸다. 이번 방망이는 지난번 것보다 조금 더 컸다. 이 방망이는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너의 마음을 시험할 것이다. 마음이 지나치면 방망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낼 테니 조심해라. 돌쇠는 방망이를 받아 들고 도깨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맙소, 도깨비 나리. 이번에도 잘 쓰겠소. 그러나 돌쇠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기대감이 일기 시작했다. 이 방망이라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군. 산에서 돌아온 돌쇠는 집에 방망이를 두고 금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이 끝없이 쏟아졌다.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돌쇠는 점점 더 큰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방망이를 쳐서 만들어냈다. 하지만 어느 날 돌쇠가 방망이를 내리치는 순간 금이 아닌 돌덩이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뭐야? 당황한 돌쇠는 다시 방망이를 내리쳤지만 이번에도 쓰레기와 쓸모없는 물건들이 쏟아졌다. 왜 이러지? 그때 돌쇠는 도깨비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의 욕심이 지나치면 방망이는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낼 것이다. 돌쇠는 방망이를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구나. 그날 밤 돌쇠는 방망이를 바라보며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 더 강하게 내리치면 다시 금이 나올지도 몰라. 결국 돌쇠는 다시 방망이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참 도깨비의 경고. 그날 밤 돌쇠는 방망이를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 종일 내리쳐도 쏟아지던 금은 어느새 돌덩이와 쓸모없는 물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돌쇠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조금만 더 두드리면 다시 금이 나올 거야. 돌쇠는 방망이를 높이 치켜들고 힘껏 내리쳤다. 뚝딱. 하지만 이번에도 쏟아진 것은 금이 아니라 썩은 나무 토막과 잡초뿐이었다. 이런 이 방망이가 고장이라도 난 건가? 그때였다. 방망이에서 희미하게 부른 빛이 깜박이며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는 돌쇠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돌쇠야, 내가 뭐라고 했지?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쇠는 당황하며 방망이를 뒤로 숨겼다. 그게 나도 모르게 조금 욕심을 냈소. 하지만 도깨비 나리. 처음처럼 금이 다시 나오게 해줄 수는 없겠소? 도깨비는 돌쇠의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돌쇠야, 너는 착한 사람이지만 욕심이 크구나.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 작은 구멍으로도 계속 흘러넘치는 법이지.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도깨비에게 간청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소. 이번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오. 도깨비는 돌쇠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걱정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 한 번만 방망이를 내리쳐라. 돌쇠는 기뻐하며 방망이를 꽉 쥐었다.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바닥에 내리쳤다. 금 나와라 뚝딱. 그러나 이번에도 쏟아진 것은 금이 아니었다. 도깨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돌쇠야, 내 마음속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방망이는 다시는 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돌쇠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이제 나는 이 방망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깨비는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방망이는 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돌쇠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방망이를 가슴에 품고 마을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고 돌쇠는 산으로 다시 나무를 하러 갔다. 방망이는 그의 집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고 그는 욕심을 비우기 위해 다시 묵묵히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돌쇠는 산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를 발견했다. 나그네는 지쳐 쓰러질 듯 보였고 돌쇠는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갓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나그네는 돌쇠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났다. 그날 밤 돌쇠가 집으로 돌아오니 장롱 속에서 방망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놀란 돌쇠는 방망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리쳤다. 금 나와라 뚝딱. 이번에는 작지만 반짝이는 금 한 조각이 나왔다. 돌쇠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깨비 나리가 말한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욕심을 버리고 나누면 행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지. 그 이후로 돌쇠는 방망이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마다 방망이는 스스로 빛났고 작은 금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도깨비는 산속 어딘가에서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산속 도깨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존경하게 되었다. 도깨비는 탐욕을 벌하고 착한 이들에게는 행운을 준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산골짜기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남아있다. 4. 재앙의 시작. 돌쇠는 도깨비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욕심을 떨쳐내지 못했다. 방망이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밤이 되면 그 방망이가 자꾸만 생각났다. 내가 욕심만 조금 줄이면 되는 거잖아. 딱 한 번만 더. 돌쇠는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다시 방망이를 손에 쥐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이제는 조심할 거야. 금 나와라 뚝딱. 뚝, 뚝, 뚝. 돌쇠는 신중하게 방망이를 3번 내리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 대신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망이에서 거대한 바위가 쏟아져 나왔다. 바위는 돌쇠의 앞마당을 가득 메우며 금덩이처럼 번쩍였다. 이게 뭐야? 돌쇠는 바위를 만져보았지만 단단하고 차가울 뿐이었다. 그는 놀라며 방망이를 다시 내리쳤다. 금 나와라 뚝딱. 뚝딱. 하지만 방망이가 움직일수록 더 많은 바위와 돌들이 쏟아졌다. 이내 돌더미는 그의 집 기둥을 넘어섰고 지붕마저 내려앉았다. 안 돼.
멈춰라. 돌쇠는 소리쳤지만 방망이는 멈추지 않았다. 쏟아지는 돌과 바위들 속에서 돌쇠는 허둥대며 방망이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방망이는 조용해졌다. 돌쇠는 부서진 집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도깨비가 마당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내며 돌쇠를 바라보았다. 내가 분명 경고했지. 도깨비는 팔짱을 끼고 돌쇠의 부서진 집을 둘러보았다. 너는 참 욕심이 크구나. 돌쇠야. 이 바위가 내 욕심의 무게다. 돌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도깨비 날이 이번에는 정말 잘못을 뉘우칩니다. 제발 집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도깨비는 한동안 돌쇠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욕심이란 한번 품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는 법이지. 너는 방망이가 멋대로 움직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욕망을 키웠다.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도깨비는 호리병을 열고 손바닥 위에 작은 가루를 뿌렸다. 그 가루가 바람에 날리자 돌덩이들은 하나둘 사라지며 원래대로 집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돌쇠는 다시는 방망이를 쓰지 않았다. 그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며 옛날처럼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부자가 되었던 것보다 욕심을 버리고 다시 나무꾼으로 돌아간 모습에 더 놀라워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돌쇠에게 물었다. 돌쇠야, 그 도깨비 방망이는 정말로 금을 만들어냈다면서? 응, 맞아. 하지만 금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지. 돌쇠는 미소 지으며 나무를 지게에 올렸다. 욕심이 지나치면 황금도 돌덩이로 변하는 법이야. 그날 이후 도깨비는 더 이상 돌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돌쇠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베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새겼다. 욕심이란 참 무섭구나.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전설로 전해졌다. 5점 교훈과 전설. 그날 이후 돌쇠는 다시는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대지 않았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갔다. 도깨비의 방망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고 돌쇠는 방망이의 존재조차 잊은 듯했다. 금은커녕 돌덩이 하나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 나무 한 짐이면 충분해. 돌쇠는 나무를 한 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흐뭇하게 웃었다. 땀 흘려 얻는 것의 가치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돌쇠의 이야기는 금세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다. 사람들은 돌쇠가 금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큰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욕심은 달을 부르는 법이지. 금보다 소중한 건 나눔과 정직한 삶이란 걸 돌쇠가 보여줬어. 어린아이들은 돌쇠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굴 속 도깨비를 두려워했고 어른들은 깊은 산 속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도깨비는 여전히 산 속에서 살아가며 나무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돌쇠의 집을 찾는 일은 없었다. 욕심이 많았지만 돌쇠는 결국 바른 길을 택했구나. 도깨비는 밤이 되면 산속에서 춤을 추며 도깨비불을 띄웠다. 그 불빛은 멀리서 보면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도깨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욕심 부리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흘러 돌쇠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주었다. 산에서 도깨비를 만나면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도깨비는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으니까. 어느 여름날 한 나그네가 산을 지나며 도깨비불을 보았다. 나그네는 호기심의 불빛을 따라갔지만 문득 돌쇠의 이야기가 떠올라 발걸음을 멈췄다. 욕심을 부리면 길을 잃는다 했지.
나그네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산을 내려갔다. 그날 밤 산속에서 들려오는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흘러왔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돌쇠와 같은 착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따뜻한 미소처럼 들렸다. 돌쇠가 남긴 도깨비 방망이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집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방망이는 욕심 없는 사람에게만 행운을 가져다 준단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방망이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도 깊은 산속을 오르다 보면 나무꾼 돌쇠가 나무를 베던 자리 근처에서 작은 돌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돌탑은 돌쇠가 쌓아 올린 마지막 흔적이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작은 돌 하나씩 얹으며 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욕심 없이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도깨비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도깨비와 용감한 나무꾼 전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이 불러온 재앙, 그리고 정직한 삶의 교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마음속의 바른 뜻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신비로운 전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